안녕하십니까. 종편TV 미국의 민낯 속사를 속속 돌아다보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깊은 정보 이런 걸로 바꿀까? 뭐 그런 것도 좋은데요. 네. 하여간 미국에 대해서 저희는 그 미국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도 하긴 하지요. 어차피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렇죠. 자 요즘 보니까 뭐 다른 나라 얘기 들으시면 다른 나라 보세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그 세계 넘버 원과 넘버 투라고 하는 이 차이나와 미국이 요즘 무역 전쟁이 아주 심하죠. 네, 아직 그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버 원, 넘버 투, G2라고 사실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나라는 한국에서만 그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이 소위 말하는 GDP 네. 국민 총생산으로 비교했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그 GDP per capita 좀 1인당 네, 1인당 그 국민 생산을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한 거죠. 5배 정도? 뭐 그저 그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1등하고 2등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공세가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 히토류 규제할래. 미국 그거 아쉽지. 어느 나라랑 좀 비슷하죠. 얘기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히토류를 규제한다 그래서 뭐 미국이 뭐 끔찍하겠습니까? 미국의 특징이 항상 적의 기운이 한 50% 정도 수준이 온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히토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히토리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차이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채굴 하려면은 인건비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건비 싼 중국에서 채굴한 거 그냥 갖다 썼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정제할 때 엄청난 환경 오염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기 환경을 지키느라고 히토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 그러면 뭐 거기다가 같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미국이 정말 그 땅덩어리도 크고 자원도 엄청나게 부국이에요. 자연도 부국이고 자원도 부국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도 부국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히토리 있었죠. 처음에는 그 정제할 때 엄청난 환경 오염이 들어가고 물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 미국에서 건식으로 물 안 들어가고 재생하면서 환경 오염은 최대한 줄이면서 히토리를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 있대요. 이러니 뭐 차이나가 덤비기나 하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그 산유국 최대 산유국은 어디였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요즘은 최대 산유국이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해서 그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는지 그 원인인 셰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셰일. 네. 셰일이 이제 단어적으로는 퇴적암이죠. 퇴적암에 들어있는 이제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개념만 아는데 우선 원유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한번 따져봐야 그게 이제 앞뒤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원유라는 건 아다시피 과거에 이 뭐 공룡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땅에 이렇게 묻혀서 엄청난 고압에 의해서 그 기름 짜듯이 그 시체에서 짜가지고 나온 게 오일이다. 이렇게 이런 역시 얘기가 그 있죠. 유식한 회계사는 좀 다르시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원유에서 이제 별게 다 나와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비행기 움직이는 항공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호롱불 켰던 등유 맞죠. 그다음에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가솔린. 휘발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길에 가는 아스팔트. 네. 중유. 요거 디젤이 중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만들어내는 뭐 나프타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화학물질,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에서 약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석유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펩타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약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유는 중요해요. 예. 오죽하면 그 석유, 그 오일을 검은 황금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미국에서 검은 황금이 쏟아져 나온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술의 부국이죠. 네. 이 미국 기술의 개가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뭐 땅이든 바다든
일단 깊게 구멍을 쉽게 얘기해서 구멍을 뚫어서 빨대를 탁 꽂은 거야. 줄줄줄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일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게 했었죠. 그쵸. 이제 우리 칠광구 대륙붕 보면 이렇게 꽂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서 시추에서 뭐 대륙붕에다 구멍만 엄청 뚫었는데 엄청나게 그걸 했죠. 영화만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 쉐일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쉐일가스는? 쉐일가스는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제 사실 미국도 그 텍사스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 산골짝 그 혹시 그 얼굴 4명 이렇게 대통령 큰 바위 얼굴 러시모어 그게 이제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에 있는데 그 동네에서 이게 석유가 펑펑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우스 다코타가 그 쉐일의 그런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간단히 기술적으로 말하면요. 이제 옛날에는 그 이 쉐일 최저감층인데 거기 이제 뭐랄까 우리 케이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치즈 케이크 같은 거 보면 케이크 안에 무슨 이렇게 맛있는 잼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최저감 암석에 그냥 석유가 그렇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내서 쓸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뭐 화강암이나 이런 바위들 사이에 물이니까 이렇게 고여서 있으니까 그 고인 거만 이렇게 여기서 이 빨대 빨듯이 쪽 뽑아 먹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진흙 같은 거야.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안에 물기와 돌과 합쳐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뭐랄까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아도 좀 나오다가 삑 하고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 뭐 원유값이 엄청 오르고 1974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야 우리는 기름 이제 안 팔 거야 이래가지고 오일 샤크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 세계 경제가 아주 힘들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을 20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을 3개월을 한 적이 있어. 그 오일샥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학교를 안 다녀서. 제가 연식이 그거보다 좀 젊어서. 이러다 보니까 제 연식이 나와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최근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까지 그 셰일가스 미국이 소위 말하는 최대 산유국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냥말로 100달러 넘었잖아요. 100달러 그러니까 그림의 떡, 그다음에 이제 케이크 속에 잼이었던 거죠. 저걸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값이 올라가니까 기술의 개발하는 게 이제 그 돈을 좀 들여가지고 뽑으면은 저 정도 가격이 나온다면은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경제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 속에다 이제 땅을 갖다 수 마일을 파요. 파가지고 그 퇴적감 있는 것까지 파야겠지. 판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게 진짜 기술은 이거래요. 90도로 꺾어서 물을 분사해서 평행으로 딱 놔서 물을 분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수압이 뭐 500에서 1000 정도 된대요. 엄청난 수압으로 퇴적감을 갖다 이렇게 망가뜨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 그라인딩 시키는 거네. 물로. 파쇄. 그러니까 이게 파쇄가 되니까 그 안에서 물컹물컹한 그런 죽 같은 상태가 되는데 죽이 물이 많이 차니까 그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 다 아시죠? 둥둥 뜨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빨대를 거기다 딱 꽂아가지고 쭉 뽑아 올리는 거죠. 야, 그 대단하다. 이 수마에를 파 내려가고 거기서 다시 평행으로 90도를 딱 꺾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이 고압에 그 물을 쫙 분사해가지고 야, 그거 대단한. 근데 이제 경제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배럴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1리터나 갤론에 비해서 1배럴은 엄청난 양인데 뭐 도나무통 큰 거 뭐 이렇게 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압을 내 가지고 하는 게 $40 정도가 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40만 넣으면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또 희한한 게 처음에 쉐일이라는 그걸 발견을 했을 때 어떤 작은 기업이 그냥 무식하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해서 수압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기술을 벤처 정신이죠. 맞아요. 벤처라는 거예요. 그게 벤처에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배럴당 $40까지만 돼도 자기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 이거 당연히 석유값이 그러니까 이제 석유값을 내리지 않고서는 그거에 값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 석유값이 이제 내려가면서 쉐일이 이제 또 정체기를 맞았어요. 맞아요. 몇 년 전에. 왜? 맞아요. 파도 뭐 경제성이 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더 코스트 다운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40에서 35에서 $40 기술의 개가 거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그렇다고 산유국에서 석유값을 갖다가 $20, $10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지. 셰일가스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수입이 다 날아가는데. 하여간 그래도 뭐 보면은 그렇게 보더라도 이 아랍의 산유국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얘네들은 이미 많이 팔아먹었죠. 그렇죠. 요번에 G20의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와가지고 돈 자랑을 좀 하셨죠?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분이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서구에서 석유를 사간 그 돈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빵 사 먹고 뭐 껌 씹고 뭐 파티하고 다 쓰다 남은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석유값은 뭐 거의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셰일을 판에서 하는 한은 뭐 앞으로 한 60년 정도 뭐 그러니까 이제 이 60년? 근데 이제 요즘 최근 발견된 걸 보면 통계 차이가 좀 있어요.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간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셰일이라는 게 꼭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차이나에도 있고 뭐 저쪽 몽골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과연 그걸 기술적으로 얼만큼 경제성 있게 만드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석유 문제는 앞으로 뭐 당분간 그렇죠. 큰 문제는 없을 200년간. 예. 그다음에 일단 석유값이라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였어. 그렇죠. 러시아가 한때는 그 석유를 엄청 파가지고 미국이 뭐 뒤에서 조금 부추기긴 했지만 그 팔아가지고 그 소치 동계올림픽 할 때는 그 푸틴이 얼마나 큰 소리 치고 그렇죠. 난리를 했어. 근데 이제 산유국은 값이 떨어져도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너무 물쓰듯이 썼어. 그러니까. 그리고 저축을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 파가지고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무상으로 동구권에 막 주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죠. 문어가 이제 개방됐으니까 이제 서구에다가 팔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는 미국 때문에 못 팔았겠죠. 그리고 미국의 특징은 뭐냐? 자기네 나라에 많이 있어도 좀 하는데 원가가 많이 든다. 그러면 안 써요. 그냥 그거 갖다 쓰는 거야. 다른 애들 거. 그러니까 이제 그 $100씩 해가지고 신나게 팔았는데 이게 갑자기 $30, 배럴당 $30 줄어드니 러시아 경제가 엉망이 됐죠. 그렇죠. 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돈이 안 들어오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미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미국이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도 막 바뀌는 거야. 경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정세 판도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지식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옛날에는 중동에서 석유가 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입하고 있던 미국이 중동을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지. 이제는 자기들이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는 문제죠. 소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미국이 뭐 세계 경찰 국가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중동에 석유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자꾸 걔네들이 문제 일으키면 자기 귀찮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가서 뭐 치잠대도 파견하고 뭐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건데, 요는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셰일가스 너무 많이 나와. 그럼 그쪽에 대해서 이제 신경 별로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또 뭐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그럼 가서 간섭을 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응? 간섭을 하고 막 이러는 게 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치잠대나 이런 게 좀 빠진다. 그러면 이제 아랍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최근에 그 황무지가 복받은 나라였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일본과 한국의 그 해저 공동구역 아시죠? 네, 공동개발구역. 거기는 그래도 이 기름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일본이 이제 찌짜를 붙은 거지. 그쵸. 그래가지고 공동구역으로 만들자, 개발구역. 근데 그게 익스퍼네이션, 한도 기한이 뭐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 그걸 날름한다고. 우리는 기술이 없고 걔는 기술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파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서요. 그래요? 복 받은 거. 근데 이제 그 복이 뭐냐?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겠죠, 당연히. 네. 이스라엘 그 앞바다 지중해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검은 무슨 타르 역청이라 그러죠. 그 역청이 나오는 그 판대에서 그 역청을 갖다가
그 뭐 방주에 저기 노아의 방주에 발라서 물이 안 새게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앞바다에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조그만 땅덩이에 석유까지 나오니 뭐 더 위험하지 않아요? 더 위험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그 원래 에너지 수입국이었고 사우디나 이런 데서 석유를 안 줬어요. 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멀리 가지고 왔는데 네. 가지고 왔죠. 그런데 지금 난 게 이제 수입국에서 이제 수출국이 되면서 이웃의 요르단, 이집트 이런 데다가 석유를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이 같은 아랍권인 이집트나 요르단에다가 석유를 싸게 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얄짤없었던 거죠. 그렇지. 네, 그냥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되려 수송비 같은 게 안 드는 이스라엘에서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뭐 공식적으로 인간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 핵무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덤비죠. 예. 자, 그러면 뭐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은 없겠고. 예. 그럼 미국이 뭐 한시름을 좀 놓고 세계 경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뭐냐면 이제 세계 경찰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 내 여러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뭐 홈리스 문제, 무슨 인권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를 외국 관심 안 들고 안에서만 내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을 하지 않으면요, 세계적인 깡패 국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이 이웃을 갖다가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이제 필리핀 앞에다가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뭐 대구 쪽에다가 뭐 사드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우성 쳤죠. 자기네는 관계도 없어요, 사실은. 차이나에 있는 저기 뭐야 그 롯데라는 그 기업이 완전 철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세계 경찰 역할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인 거죠. 근데 미국이 왜 굳이 세계 경찰을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제 미국이 자기들의 패권이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그 문명과 기술, 그래서 지구의 인류 문명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 그리고 또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제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대량 학살, 뭐 이민족 탄압 이런 국제 문제에 관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지 미국이 참 좋은 나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또 이 거시적인 문제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임 그 오바마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은 핵 우산, 그다음에 화학 및 생물학 우산을 이게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리아의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 러시아가 밀어줬는데 얘네들이 반정부 세력한테 화학무기 막 쏴서 맞아요. 사람들 죽였는데 오바마 시절에요. 맞아요. 그때 엄청나게 시끄러웠어.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이제 지상군을 투입할 상황이 되니까 이 공습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몇 년 후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이 세계 경찰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거의 또 유엔과 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제 유엔이 회원국이 200개다 되 보니까 당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지중해에 그 미국이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이런 고민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 그때 이제 물밑 협상을 했겠죠. 왜냐하면 친러시아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오바마의 큰 정치적인 실책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이 핵우산이나 화학무기 우산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그렇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 트럼프의 재선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한테 이 핵무기까지 대충 넘겨주면 나중에 국제적으로 이런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게 이제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 세계 정세를 생각하고 인류 문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그전에는 전부 무슨 뭐 빅딜이다
뭐 불가역적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오늘 뉴스에는 뭐 스몰 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변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일단 뭐 18개월 동안 그 제재를 풀어주고 걔네들이 안 하면 다시 그걸 또 뭐 제재를 스냅백 다시 뒤로 뭐 되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약해지고 유화적으로 나가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주류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네, 이제 그 좀 약간 국제 정세에 어두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국제 정세 얘기하고 나니까 이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한 주제 그 셰일가스 때문에 이 국제 정세가 많이 변하고 이런 건 하는 거를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인들은 다 잘 알아요. 특히 신문 기사 읽는 사람들은 이런 식자층들은 다 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셰일가스 때문에 가스값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체 연료 운반 수단이 그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게 좀 이렇게 주춤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를 만들어서 잘 나가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가스를 쓰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워밍 있죠. 아,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점점 줄이자 뭐 이런 거는 있으니까 뭐 테슬라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이런 거를 보면 요즘 같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살갑게 붙어 있어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 인근에 있는 4대 강국, 4대 강국 중에 4대 강국이 어디죠? 중러, 차이나,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미국이죠. 근데 뭐 미국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인류 문명을 이끌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제대로 된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 일본 보니까 얘네도 힘세지만 그냥 있을 놈들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 요즘 또 아주 목리를 부리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제국주의를 한다 뭐 이러긴 하지만 미국은요 이 해외로 공격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민주정부는 감히 이제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를 굳이 그 공격하는 그런 행정부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이 깨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만약에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느 나라의 섬나라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거 손 못 대요. 그렇죠. 미국은 미국의 문제가 되는 거지. 하긴 뭐 한때 한국에서는 미국을 뭐 의존하고 뭐 전시 작전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한국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주가 되는 게 싫어요. 첫째, 그렇지. 영어 되게 못하는 맞아.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이제 뭐 민주주의 한지 뭐 100년도 안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 인근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푸에르토리코가 그런데 거기 스페니시 쓰거든요. 그리고 사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걔네까지 혹 달고 살고 싶지 않은 거고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니라 국제적으로 설린 우호 관계하는 좋은 나라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뭐 너희를 우리 주로 그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귀찮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하와이도 지금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하와이는 그나마 관광지에서 돈을이라도 벌어주고 영어권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을 제국주의로 몰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정파적인 어떤 레토릭이나 저는 워딩이라고 생각해요. 뭐 잘못된 생각. 그리고 뭐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뭐 외설을 끌어들인 것이고 뭐 전시작전권도 없는 것도 창피한일이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라서 제가 좀 반박하기는 좀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그 독일, 일본,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큰 폐해를 끼치진 않아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 무슨 만? 수빅만. 거기에 미군들이 있었는데 필리핀 애들이 다 쫓아냈어요. 맞아요. 까불었죠. 한번. 그렇죠. 그래서 뭐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필리핀 앞바다에다가 중국이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도로 미국 와라 그러는데 미군이 가나요 거기? 안 그렇지. 한번 이게 삐진 또 이 미국이 보니까 이게 좀 있어. 저 뒤끝이 좀 있어. 한번 삐지면 안 가더라고. 아니 그거는 미국 아니라 모든 나라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경우 이제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북한도 꺼리적거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왜 사실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이게 교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 냉전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나 이제 중국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맞아요. 뭐 북한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쉽게 그냥 산업화에 그냥 한 거죠. 네. 포철 갖다가 이제 외국 투자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군이 없으면 거기는 전쟁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포철을 짓게 외국에서 투자 안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참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한국에 있는 경제인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전 세계 이 정세가 움직이고 어떻게 되고 빅픽처를 좀 보는 것 같아. 우리 좀 한국에 계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경제인들의 그 100분의 1이라도 좀 이렇게 좀 보고 배우고. 100분의 1? 그죠? 빅픽처를 좀, 볼 줄 아는 좀 그런 분이 있어야 될까? 과거 고려시대 때 우리 서희 장군, 워딩, 말빨로 그 강동 육주를 딱 가져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 네, 가져왔는데 나중에 관리 못해서 돌아줬죠. 물론 그런 한이 우리 현실이 그래.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전체적인 앞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땐 치고 빠질 땐 빠지고 국익을 위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주제로 돌아가서 그 셰일 가스 개발이 정말 그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레이님의 결론. 네, 이 셰일로 산유국이 됐다고 여름에 에어컨을 갖다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린 개만도 못한 일 당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죠. 네. 온열의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렇죠. 개만도 못한 건데 여름에 감기 걸리면. 그렇죠. 네. 저는 뭐 앞으로 보니까 일본도 셰일가스 퍼낼 것 같고, 우리 한국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구역? 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자신의 군기는 차이나, 그리고 30만 명의 자국민을 정치범 수용소에다 넣은 저 북한, 그리고 저희가 잘할 때는 북한 괴뢰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잘하겠죠. 네, 잘하기를 빕니다. 예, 정신 차리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발.